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이요, 법무부에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감찰 진행 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5일 언론 보도 이후 5월 17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합동감찰반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하였습니다.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만찬 과정에서 금품이 수수된 것과 관련하여 자금 출처와 제공 이유, 지출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등 확인에 중점을 두고 참석자 전원에게 격리서 제출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현장조사, 감찰 대상자 전원에 대한 소환조사, 통화 내역 분석, 특수활동비 계좌 및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전 검찰국장 본인 및 가족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예산 담당자, 수행기사, 부속실 직원 등 2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관련 자료 분석 등 철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건 만찬은 2017년 4월 20일 오전 이영렬 전 지검장이 안태근 전 국장에게 특별수사본부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시간이 되는 검찰국 과장들과 함께 참석할 것을 제의하고 안태근 전 국장이 이를 수락하여 이루어졌으며 안태근 전 국장이 4월 21일 오후 6시 40분경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차장검사, 부장검사에게 100만 원 또는 7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영렬 전 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경력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참석자 10명의 식대 합계 95만 원은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의 수행기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은 만찬 직후 식당 앞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중 한 명에게 봉투를 건네주며 이 전 지검장에게 반환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부장은 월요일 출근 후 이 지검장에게 이를 반환하였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금원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되었으며 이영렬 전 지검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매월 대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산으로서 특수수사부서 검사실 및 각 부과 수사활동비, 수시 수사지원비에 등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태근 전 국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검찰활동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으로서 기획재정부에서 법무부에 배정한 검찰활동 관련 특수활동비는 전액 대검찰청으로 재배정되었다가 그중 일부 금액이 법무부에 배분되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별 비위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017년 4월 21일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만찬 회식에 참석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경력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 5천 원의 식사를 제공하여 두 사람에게 각각 합계 109만 5천 원의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고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등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두 사람에게 특수활동비로 위 경력금을 지급하여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하였으며 검찰국장에게도 사교, 의뢰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제한 가액인 3만 원을 넘는 9만 5천 원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고 위와 같이 만찬 회식 자리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여 인사, 형사사건 감독 등 검찰 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부하 직원들이 부적절한 금품 수수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만 모임 경위 및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영렬 전 지검장이 지급한 경력금을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영득의 이사를 가지고 횡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대상자 본인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이의 통화 내역 관련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별수사본부의 관련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 만에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 나아가 특별수사본부 간부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부장검사 5명에게 금품을 지급하여 특별수사본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함으로써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부하 직원들이 부적절한 금품 수수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한편 합동감찰반은 관련자 소환 조사, 관련 사건 기록 및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뇌물죄 관련 판례 및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모임의 경위 및 성격, 금품 제공 경위,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국장의 금품 제공을 우병우 수사팀의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횡령죄나 예산 집행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검찰국장은 직제 규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검찰 행정에 대한 일선검사 지휘감독권과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어 특수활동비의 용도 범위 내에서 지급된 수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 등이 주는 금품이거나 공공기관인 법무부가 법무부 소속인 검찰 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부장검사 5명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처신을 하여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은 비록 당일 이영렬 전 지검장에게 반환해 줄 것을 부탁하며 서울중앙지검 부장에게 경력금 봉투를 건네주었으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고 만찬 자리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처신을 하여 검사로서의 법무부 합동감찰반에서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정 변호사님, 이영렬 전 지검장하고 안태근 전 국장이 문제였는데 면직 권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게 정식으로는 아마 이게 검찰청 징계위원회 나중에 거쳐서 아마 면직이 될 거고요. 예. 제가 보기에 뭐 예측된 결과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징계죠. 면직이라는 게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게 뭐 면직이라는 게 의원 면직이 있고 징계 면직이 있고 직권 면직이 있는데 예. 이게 징계 면직에 보통 파면 해임이 있거든요. 예. 근데 파면은 안 돼요. 신분부당 때문에 탄핵이나 따라서 이게 결국은 해임처럼 바로 이게 공무원 관계 검사 나가는 이제 옷 벗고 나가는 게 면직이기 때문에 이게 공고하면 실제 나중에 위원회에서도 아마 이게 그대로 이게 아마 면직으로 예. 될 가능성이 많고요. 예. 이건 이게 가장 중징계로 봐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경고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징계로 보기보다는 예. 정식 징계는 이제 견책, 감봉, 정직 이런 게 정식 징계고 이게 경고는 그냥 뭐 그 징계가 좀 가볍기 때문에 단순 가담자들은 좀 가볍게 경고를 하고 예. 그다음에 주동자 2분만 면직 가장 중징계를 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그 두 사람 중에 이제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권고한 게 있고 이첩한 게 있거든요. 이영렬 전 지검장이 돈봉투를 준 걸 더 중요하게 본 건가요? 그렇죠. 중요하다고 본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법무부가 상급이니까 예. 이영렬 검사장에게 돈을 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뇌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바로 이게 김영란법, 예.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게 요거는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청탁금지 실정법 위반이니까 대신에 이게 법무부의 안태근 검찰국장이 준 거는 예. 상급관청이 특수활동본 범위 내에서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횡령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고 청탁금지법도 아닌 이게 형사범죄는 아닌 이렇게 예. 보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예. 이어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청문회 상황 좀 짧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심 있는 후보자는 이제 광경화 후보자인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오전에 지금까지도 좀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해명이 어느 정도나 좀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오늘 뭐 질문이 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은 없었습니다. 예. 날카로운 질문 없었고 여태까지 좀 나온 것들 위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딸이 이화여고 입학하면서 위장 전입한 거 그게 제일 컸죠. 그거를 해명을 할 때 지난번에
거짓말로 해명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이화여고 관사라 그 어떻게 보면 위장 전입에 그동안에 아지트처럼 쓰였는데 예. 그거는 뭐 친척집이라고 했는데 오늘 강경화 후보자가 그런 얘기했죠. 그건 남편이 잘 모르고 하는 거다. 네. 여태까지 청문회 나온 건 되게 부인 탓을 많이 했는데 뭐처럼 남편 탓이 나왔어요. 네. 남편이 한 거라 난 모르고 그리고 뭐 증여세 탈루나 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남편이 돈을 관리하니까 나는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둘러대는 그런 모습을 좀 재산을 따로 보였습니다. 관리한다고 그랬죠. 따로 관리한다 그래서 오늘 뭐 여태까지 좀 나오긴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아주 날카로운 그런 뭐 질문은 없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상조 후보자하고 비교를 해봐서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김상조 후보자는 실제 청문회 하면서 여론이 조금 바뀐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강경화 후보자는 좀 어떻게? 강경화 후보자도 사실 뭐 예상보다는 거의 지금 야당의 공세가 조금 무딘 것 같습니다. 좀 더 좀 날카롭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고들지를 못하고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들에서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지 않느냐. 예. 그리고 또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자신과 둘러싼 그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도 이거 세금 탈루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의혹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남편과 지금 재산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 이 대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지금 경제력이 없는 친정 부모를 이 딸만 셋이 있는 집안에 내가 맞이다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결혼하고 나서 처음부터 친정부를 내가 모시기 위해서 아예 남편하고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예, 예. 모든 걸 관리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실 남편의 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이 엄마 부대들, 그렇죠. 이 주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박수를 보낸다고 그래요. 어떻게 친정 부모를 위해서 아내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해주는 이런 부부가 있구나. 그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지금 뭐 오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는 이 주부들 이 사이트에서는 이 강경화 후보자를 새롭게 보는 그런 이런 좀 시각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본다면 오늘 아마 그 청문회가 아마 오늘 밤까지 계속될 겁니다만은 종합적인 여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그 좀 야당의 공격이 무딘 이유가 최영일 평론가 혹시요 오늘 청문회 이른바 친박계 중진 의원들 네. 그동안 얼굴 보기 힘들었던 분들이 대거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측면도 좀 있을까요?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 언론에서 뭔가 지금 이 여당, 이 대통령이 지명한 외교부 장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랜만에 언론에 등장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지금 관심이 모여 있어요. 지금 질문할 때마다 서청원 의원, 뭐 이주영 의원, 또 김도읍 의원 계속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면서 이분들을 또 검색해보는 지금 누리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김무성 의원도 사실은 청문위원입니다. 근데 지금 해외로 출국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청문회 날짜가 잡히기 전에 약속된 외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출장을 떠났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노루 패스로 한번 이제 화제를 모았던 김무성 의원은 지금 청문위원인데 자리에 없다 보니까 친박 의원들도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면서 질문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공격의 창이 많이 좀 늦춰져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오히려 강경화 후보는 본인의 이 어떤 의혹을 하나하나 해명을 하면서 또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거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조금 이제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사이다 발언을 내면서 조금 여론을 모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끝까지 봐야겠죠. 또 한 분이죠.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진행되고 있는데 오전 내용을 좀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습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당시 군복무중이던 법무관이었습니다.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습니다. 그 재심 판결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항거 행위로서 정당행위로서 무죄라는 재심 판결을 수용을 합니다.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이 부분이죠. 5.18 사형 선고 논란.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다라고 오늘 밝히긴 했는데 선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저는 합격으로 봅니다. 합격으로. 왜냐하면 이게 법관이 가장 중요한 게 양심에 따라 이번에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은 본인에게 법관적 양심에 따라 소수 의견을 낸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결과에는 제가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하고 저는 이게 소신껏 했다 보고요. 문제되는 건 이게 이제 군 판사 시절에 바로 이게 5.18 시민군 운전사 바로 이게 사형 판결인데
예. 아마 그때는 제가 보기에 그분이 판사였으면 문제될 수 있어요. 근데 예. 판사가 아니고 그분은 그 당시에 군법무관 중이거든요. 예. 저도 이게 공익법무관으로 갔다 왔지만 그 당시 80년 분위기에서 관이게 군대 중위 초임 판사가 관이게 자기 양심에 따라 소신껏 판결할 수 있었겠는가? 저렇게 군대 재판은 일반 재판하고 틀려요. 다 이게 위에 관할과 뭐 위에 소장들이나 사단장 이런 분 다 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의 성격이 더 강한 거죠. 그렇죠. 이게 그 법관보다. 당시 판사는 이게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예. 뭔가 이게 상명하복에 따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면이 있고 예. 무엇보다 이게 5.18 단체 관련 피해 단체가 괜찮다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 한일 위안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중요하고 예. 여기 저는 5.18 단체가 괜찮다 하면 저는 이게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5.18 단체들이 중대 사안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힘을 못 받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사자 그 부인 예. 버스 운전해서 사형 언도 받아서 완전히 가정이 풍지박산 나고 애 4명을 데리고 대전까지 교도소까지 면회왔던 사람이 이제 내일 증언을 한대요.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지난 정권에서는 박상옥 대법관은 그 박종철 수사 검사인데 수사 보조했다고 자격 없다고 해서 몇 달간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군 법무관이라지만 자기가 직접 판단을 판사로서 사형 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우야부야 넘어가기는 좀 더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업무 자질하고 도덕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두 개 다 중요해요. 근데 업무 자질이 저기 보면 도덕성 못지않게 또 중요하고요. 예. 어느 신부가 며칠 전에 강론을 유명한 신부가 했대요. 중환자가 병원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고명하신 분이지만 수술 실수가 많은 분하고 예. 인간성은 좀 문제가 있지만 수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인데 어떤 분한테 수술을 받을 거냐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거의 함성을 질렀대요. 인간성은 부족해도 수술 잘하는 사람한테 수술을 받겠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뭐 따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업무 능력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외교부 장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그분이 도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4강 외교를 안 해본 분이에요. 외교부 장관 후보가 유엔에서만 근무해서 뭐 그런 점이 저는 오히려 더 치명적이지 도덕적인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좀 생각할 때가 아니냐. 예. 서로 지난 정권마다 서로 보복해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뭐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그 아들 30년 전 아들 군 면제 받았다고 총리 낙마시키고 예. 그 전에 또 옛날에 한나라당은 우리나라 40대 총리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그때 이회창 총리는 위장전입이란 하나 때문에 그냥 총리 그냥 날려버리고 그걸 서로 보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청문회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대한 눈으로 좀 봐주자.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잠시 이 부분만 한번 볼까요? 네. 근데 교통법규를 너무 많이 어겼더라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요. 그렇죠. 지난번 그러니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그 관련된 청문회 때도 사실 이 지금 상습적인 교통법 얘기가 위반 나왔죠. 때문에 예.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헌법재판관 재직 기간 중에도 또 8건을 위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법률을 그러니까 지금 준수 여부를 판가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실정법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반을 한다. 예. 이러면 아무리 좀 사소한 규정이라 하더라도 이런 준법 정신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청문회에서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운전한 건지도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